강보선의 출발해서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이틀 뒤 26일 열리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야의 전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법적 절차 그리고 청문회에서 격돌 예상되는 쟁점에 관해서 법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예. 자, 먼저 그 인사청문회 법적인 절차부터 좀 살펴볼까요? 검찰총장도 그 인사청문회 결과 상관없이 대통령 임명 강행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총장은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점하고 있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시한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한 뒤에 그 시한이 지나면 그냥 임명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뭐 청문회가 좀 뭐 무용한 절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계속해서 증인 참고인 채택 가지고 지금 뭐 신경전 대단하죠? 네, 맞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에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20명, 참고인 4명 요구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요구 모두 거부하고 증인은 0명, 참고인 2명만 부르는 것으로 단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줄다리기 하는 거는 임명에 관해서 국회가 결정권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흠결이 너무 많이 드러나면은 그 상황에서 야당까지 패싱하고 또 여태까지 31명이나 장관급 인사를 강행한 이제 임명 강행한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정도 사람은 된다. 이 정도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하고 야당에서는 뭐 낙마가 되진 않더라도 그 강행에서 패싱한 부분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계속 이제 증폭시키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절차인 동시에 고도의 정치행위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 얼마 전에 장관 3명 부적격 이제 그때도 임명 강행이 가능했는데도 한 명이 자진해서 사퇴했던 거가 이번 그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게 될 때 이 부담을 좀 줄이려는 포석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낙마라는 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하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의 정치 행위 장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한 뭐 5가지 되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로펌에서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 이 부분.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세 번째로는 LH 특혜 분양 의혹. 네 번째는 정치 중립성 논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정치 중립성 논란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본인이 수사까지 받고 있으면서 검찰의 총수가 되면 정권 수사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심을 사는 부분인데 이게 다시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직권남용 아니었냐 이런 의혹과 연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액 고문료 논란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 로펌에서 8개월간 매월 1,900만 원에서 2,900만 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과거에 고액 수임료 받아서 낙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닮은 꼴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오히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더 의심스럽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호수 후보자는 정식 계약 맺고서 매일 출근해서 업무 수행하고 받은 거라서 문제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으로 일하면서 고문료 받은 거 이건 조금 사실 의아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니라 고문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좀 파헤쳐질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야당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을 비롯해서 이제 이에 준하는 신분자에 대해서 성립하는 죄책이기 때문에 김호수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민간인 신분에서 받은 거면은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는 그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걸로 보이고 현재 사실관계로는 더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반면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면은 김호수 후보자는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했으니까 변호사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변호사 등록까지 하고 변호사 업무를 봐야 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 등록 없이 고문료를 받고 업무를 본 내용이 사실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봤다. 그리고 뭐 만약에 검찰 쪽 인사에 대해서 뭐 변론, 전화 변론 이런 걸 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고문료, 고액의 고문료에 상응하는 그런 업무는 무엇이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파고들어서 아마 야당 쪽에서는 이제 변호사 업무 본 거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 아마 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00만 원이면 하루에 한 1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굉장히 좀 많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 고액 고문료 논란 때문에 과거에 그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던 사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공직 마치고 로펌에서 5억 고문료 받았던 게 낙마 이유가 됐었습니다. 예. 두 사람이 차관 퇴임 후 로펌으로 가서 고문이 되고 고액 고문료 받다가 다시 고위 공직자로 내정됐다. 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대변인 신분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공직윤리보다 부도덕한 돈을 택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이제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과거하고 똑같은 사안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보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우리 소관이긴 한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만 외신을 해가지고 지금 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 이거 보듯이 이제 과거하고 사례는 유사한데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야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서로 이제 공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관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법적으로도 이제 고위 공직자 지냈던 분은 퇴임을 했더라도 다시 고위직에 기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퇴직한 고위 공직자에게 고액의 고문료를 로펌에서 지급하는 게 이제 나중을 위한 보험 아니냐. 그런 의혹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제 그래서 그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던 건데 이게 아마 그때 나왔던 비판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거의 복사 붙이기 하듯이 이제 미러링 공세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요거를 이제 사전에 좀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관행상 차관 경력을 가진 분으로선 많다 적다 얘기할 수준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과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방어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다 적다 액수가요? 네, 그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녀 징역세 탄류 또 LH 뭐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이것도 검증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탄로 의혹을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인데 김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2억 상당 지급한 뒤에 1억 5천만 원만 증여 신고하고 5천만 원은 증여세 내지 않았다. 이런 탄로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에 대해서 김 후보 측이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혼을 앞둔 장남 신혼집 급하게 마련하느라고 2억을 먼저 지급해주고 그 후에 5천만 원을 반환받고 그래서 이제 차액인 1억 5천만 원만 증여세를 이제 완납을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실관계 그대로면 이제 깔끔하게 끝날 문제인데 반환받은 5천만 원은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한 부분, 요구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되돌려받은 내역만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왜 못 제출하냐 이런 부분은 이제 청문회에서 추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도 법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이게 되돌려받은 증빙이 확인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끝날 문제고요. 만약에 이제 탈루가 맞다고 하면 이제 문제는 있는데 과거에도 탈루가 되면 이제 사과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이제 사과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낙마 사유로까지 키우기는 좀 동력이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가장 핵심 쟁점 이건 아무래도 뭐 정치 중립성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호수 후보자가 현상 이제 정부에서 세 분의 법무부 장관을 이제 차관으로서 보필했던 이제 친정부 성향 인사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기도 했었고,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아야 된다, 상관성이 있다. 이제 총장 후보자 뽑을 때 이제 이미 그렇게 발언하는 바람에 정치 중립성 이제 쟁점이 굉장히 또 증폭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 발언이 또 조홍천 같은 당 의원마저도 문제가 있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야당 쪽에서 이제 검증을 강하게 하겠다 이제 벼르는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뭐 정치에 대한 성향 문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사실은 그 안에는 피의자 검찰총장 수사 이해 충돌 이제 이런 법적 문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 핵심을 딱 얘기해 보자면은 피의자로서 사건과 얽혀 있기 때문에 정권 그 사건들과 한 배를 탄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정치 편향성이라는 두루뭉술한 정치 성향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
편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문제 상황이 있지 않느냐. 이 법적 문제라서 아마 구체적인 사건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라면 저거죠.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에 이제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서 차규근 본부장으로부터 박상기 장관을 대신해서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 예. 이럴 경우 이제 공범인지 아닌지 이제 분명히 이제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같은 입장으로 얽혀 있는데 공정성이 보장이 되겠느냐 이제 이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것이고 그래서 김 후보자 쪽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이제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사건 현황 보고도 받지 않겠다. 앞으로도 이제 총장이 되더라도 이제 법령에 따라서 회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그 정도 언급만 가지고서 이렇게 사그라들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 그 우려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부분으로 이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남아 가능성 좀 떨어지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고도의 정치적인 대결의 장이다. 관전 포인트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